안녕하세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절망하다가 죽음을 선택한 이한비 PD의 엄마 김혜영입니다. 태안화력에서 일하다가 숨진 김용균의 엄마 김미숙입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떠났던, 너무나 어이없이 떠나버렸죠. 전 지금도 받아들이질 못하겠어요. 지금도 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한비 죽었지? 한비 지금 없지? 그치? 나 혼자 그러고 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요. 그렇게 하루를 오늘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5년이 지나도 안 되는데 걔만 보면 행복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가진 거 없거든요. 걔 하나만 가졌는데 맨날 자고 일어나면 가슴이 아파요. 눈 뜨기 전에 가슴이 먼저 알더라고요. 한참 아파하다가 눈 떠서 사진 보고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우리 가족, 우리 딸들은 평생 살면서 험한 꼴은 당하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누가 뭐 다쳤다, 무슨 사고를 당했다, 아니면 뭐 이러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는 완전히 남의 이야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평소에 뭘 얼마나 이렇게 조심을 안 하길래 이렇게 조심해야지, 왜 이렇게 조심하지 못해?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누구에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닥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반복되는 그 TV 영상을 보면서 혼자 소파에 앉아서 그냥 엉엉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빛을 잃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세월호의 그 슬픔에서 한치 건너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한빛을 잃고 나서 굉장히 처절하게 저한테 다가왔죠. 이전에는 세월호가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먹고 살기만 해도 앞만 보고 걸어가기만 해도 벅찬 세월이라서 거기서 그냥 세월호가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지 알았어요. 이번에 세월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읽었어요. 부모들이 하나하나 쓴 글 내용들이 거의 다가 제 마음하고 똑같더라고요. 한 대목 읽는데 마음이 아파서 또 덮어버리고 또 좀 힘나면 또 읽고 그 한 권을 얼마나 오랫동안 읽었는지. 이 유가족들은, 그 가정들은 다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야 돼요. 너무 비참해요. 이런 현실이. 네. 도대체 이 터널의 끝은 이 터널의 끝이 정말 있나? 도대체 언제까지 젊은 애들이 죽어야지만 이게 끝날까? 이 세상에 이제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그냥 덫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어느 때나 그냥 걸어가다가 빠질 수 있는, 걸릴 수 있는 그런 덫이요. 이런 사회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요. 결국 이 덫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내가 무책임하고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무책임들이 결국은 김용균 씨 사고까지 만들어진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복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뭐 회사에서 하라고 그랬어도 자기 몸 자기가 지켜야지 말이야. 다 큰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어? 마치 세월호에 탔던 아이들한테 나가지 말란다고 안 나가? 알아서 나갔어야지. 사실 이런 반응인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계속
희생되고 있거든요. 그게 용균이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우리 아들 일했던 곳만 그렇게 위험한 곳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편지 갖고 오고 이야기해주고 또 이렇게 유가족들 만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죽음이 널려 있구나.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많구나. 저희가 이 일을 겪고 나서도 사실은 상당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밖에 안 봤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제일 크니까. 광주 금남로 한복판에서 5월 어머니들이 우리 세월호 엄마들을 오더니 막 달려오셔서 그냥 안아주시더라고요. 안아주시면서 다른 얘기 안 하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다 알아. 그러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저희 가족들이 눈을 밖으로 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이후에도 또 그런 분들이 생기면 우리가 그 5월 어머니들과 같은 그런 힘이 되어드려야 되겠다. 마이크 잡고 있을 때마다 세월호 가족들이나 자식 잃은 부모들이 저한테 와서 힘을 많이 주셨어요. 아, 이렇게 내가 그전에는 이분들 아픔을 제대로 몰랐고 그런데도 저한테 힘을 주러 왔구나.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같이 그냥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다 알아요. 우리는 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구나. 어떤 마음이구나.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 나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한빛의 죽음을 그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한빛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리거든요. 다시 생각이 돌린 거. 용균이 엄마 그동안 계속 해온 것들을 가슴 조이면서 보고 있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방이 됐든 아니면 뭐 옷이 됐든 어디든 이렇게 리본을 달고 있거나 또는 차에 이렇게 리본을 붙여놨거나 이러면 진짜 고맙죠. 그런데 보면 되게 좋아요. 아,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그거 자체가 정말 실질적으로 힘이 됩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좀 지나서 한비 씨가 그 노란 리본을 많이 집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비 씨가 하루는 엄마 불편해하지 마 이러면서 달아주더라고요. 나는 너네들처럼 맨날 광화문에 가지도 않고 엄마 의식도 없는데 배지만 이렇게 무슨 멋으로 달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 리본은 기억하기 위한 작은 의식이다. 그분들은 노란 리본을 봤을 때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마움을 넘어서 굉장히 존경스럽게까지 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삶의 중심을 우리 아이들한테 맞춘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미안해서. 그 아이들을 구해주지 못한 것은 우리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안 보이는 사회 곳곳에 시민들이 다 저 어두운 곳, 뭐 제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분들 제가 얼굴도 모르는데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많이 노력하려고요. 한빛의 그 마지막 글에서 한빛 씨가 그랬거든요. 비정규직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그 방송 노동기에서 다뤄지고 그다음 정말 2시간도 못 자게 하고 1시간도 못 자게 하고 그 유서가 잠깐 이렇게 인터넷에 도니까 그거를 이렇게 자기 일로 받아들인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모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1인 시위를 하거나 그랬을 때 낯익은 시민들이 와요. 그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가지고 계속 후원금을 붙이는 이런 사람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나요. 근데 한비 PD가 그랬잖아요, 사실은. 아, 맞아. 월급 쪽에서 저희 쪽에도 후원금을 보냈었어요. 4.16 연대 후원금 내고 또 쪽에서 어디에 보내고. 엄마 나 사실은 돈을 벌면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후원금을 이렇게 내고 싶었대요. 한빛의 죽음을 헛되이 안 하고 그다음에 한빛의
이루려고 했던 사회, 세상을 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는 게 부모의 몫이고 가족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 센터를 만들었어요. 함께 걸어가고 끝까지 가겠다. 그런 말을 내가 한빛한테 약속을 했어요. 한빛이 채워야 될 내일이 지금 어린애들, 중학생들 또는 젊은 애들이 채워갈 내일이거든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저는 도움이 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도록 하고 싶어요. 아마 우리 셋은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와 같은 상황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이런 슬픔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우리 선에서 끝나야 되니까. 전 애 잃고 나서 저도 무엇을 하는 게 애한테 애가 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비정규직이고 그래서 대통령 만나서 이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피켓을 들었는데 그렇게 숙제를 저한테 남기고 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봐주길.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회 안전. 누구라도 나 안전하게 일해서 우리처럼 다치지 않기를. 저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또 피해자들의 이제 5년 동안 싸웠죠. 그런데 저희들이 싸워온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그것이 저희들이 5년 동안 싸워온 유일한 이유이고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예은이가 저한테 준 마지막 숙제이고 명령이고요. 저는 이 숙제를 다 하기 전까지는 예은이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살아생전에 이 숙제를 마치려고 합니다.